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오늘의 기자수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7개 공공기관을 경기도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께서 저희 칼럼을 통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여러 제안들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1차 때 5개의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 발표를 했고, 이제 유치위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 가평군과 가평군의회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많은 준비 덕에 이제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그 선택받지 못하고 탈락했어요. 참 그게 아쉬워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또 7개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이제는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유치할 수 있는 희망을 좀 많이 가지게 됐죠. 그렇죠. 예. 경기도에 지난 1차 때 조건이 있었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도지사의 캐치플레이더인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예. 근데 사실 저희 뭐 연천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가 소외받은 지역이다 하지만 가평처럼 소외받은 지역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보면 연천이나 뭐 양평, 여주 이런 지역들을 보면 선제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번 공공기관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쭉 나오고 뭐 TF팀도 구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입지 조건에서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인가? 네. 근데 그것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임대를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근무자들 공무원들의 그 출퇴근 거리, 네. 시간 그리고 이제 또 역과의 거리 그리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의 규모에 맞는 그런 건물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차 때 뭐 부족한 거란 거면 뭐 첫 번째로는 타 지자체와의 어떤 차별화된 경쟁성이 조금 부족했다. 네. 그다음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진 도시나 도심 위주로 좀 선택이 되지 않았나. 지난 1차에 탈락한 지자체들의 불만과 네. 비판이 소외 지역이 아니라 네. 도심지 위주로 간 게 예. 의미가 있나 예.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북부 지역으로 7개 기관을 이전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인 것이죠. 그게. 그렇죠. 또 그런 얘기도 나왔죠. 그 정치적인 것이 좀 깔린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또 민주당이고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민주당이고 이제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하면 다 민주당인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같은 당의 지자체장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일각의 그러한 주장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은 반드시 필요한데 앞전 1차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또 따져보면 우리 가평군에서 정보망이라고 하죠. 인간관계 휴민트를 동원해서 도와 접촉하는 것,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조금 좀 소홀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장 부족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중앙과의 소통 부재, 정보력 부재, 그다음 또 인맥이 좀 부족한 부분, 이 휴민트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부분은 좀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이제 2차 7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이제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타 지자체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략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들의 입지 조건을 따라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불리한 건 사실이고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특별한 조건들, 지원책들, 교통 지원이라든지 또 여기 저희 가평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녀들의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될 건물을 조금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경기도 도정의 아주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평군은 어떤 시도보다 앞장서서 그 계곡을 청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법 시설물들이 딱 없어질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받지 못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필을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강하게 어필하고 정당한 압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또 압박 전략과 함께 사실은 좀 구애 전략도 필요하죠. 랑 비교했을 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가평군 쪽에서 들리는 어떤 얘기는 크게 이거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는 없고요. 또 뉴스를 자세히 보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또 내용도 잘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군에 취재를 했을 때 지난 그 1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공무원분들의 그런 노고들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럼요. 다만 이제 1차의 그 결선까지 갔다고 해서 이번에 반드시 또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 외에 다른 지자체들은 저희보다 더 지금 활발하게 앞서 나가서 지금 유치전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칼럼에도 썼듯이 TF팀 구성이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뭐 네. 군수님을 중심으로 뭐 팀장은 부군수님이 되셔서 뭐 군의회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을 좀 철저하게 해야지 이번에는 그런 그 뼈아픈 실수를 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인력풀들을 총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수님도 좀 언론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잘 홍보가 돼서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언론을 통한 여론전은 조금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것은 관에서만 진행하는 국민들은 모르는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그 가평군청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 되면은 사실 식사하는 그래서 주변 식당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써 사실은 200명 정도 규모 네. 또 만약에 2개 정도를 유치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새로운 군청이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그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또 가평의 특색에 맞는 업무를 통해서 협업이 잘 되는 그런 공공기관을 좀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필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도에서 정확한 절차적인 부분이 진행이 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7개 기관을 그냥 이전하겠다로고만 발표되어 있는 사항이긴 한데 더더욱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들의 정보력을 네. 저희가 빨리 캐치해내서 네. 선제적으로 연천처럼 어떤 특정한 기관을 가평에 유리한 기관을 좀 미리 타겟으로 정해서 그렇죠. 저희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했던 기자 수첩에 오늘 이제 업로드가 되었죠. 광역형 장사시설,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해서 군이 조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는 좀 군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이번에는 그 TF팀을 구성해서 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휴민트를 좀 발휘하자. 예,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려서 여론전을 좀 형성하자. 네. 그리고 경기도를 압박하면서 구애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네. 구사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 지원책들을 좀 연구해서 유치전에 좀 활용을 하는 것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유치전을 하다 보면 우리 6개 읍면에서 또 가평에만 꼭 그게 가야 되냐라는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1차 때의 청평분들께서는 왜 이것조차도 또 가평업이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 청평의 당시로서는 그 입주할 만한 그 입지가 맞는 건물이 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통편이 좋은 설악면이라든지 또 제2경춘국도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청평도 못지않게 또 상면도 못지않게 이제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평읍뿐 아니라 이제 여러 지역을 좀 고려해서 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거니까 가평군도 마찬가지로 가평군 자체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그것을 좀 고려했으면 지역 주민들 간의 그 갈등이나 불만 요소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네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게 5월 중에 이제 결정될 예.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좀 지혜를 발휘해서 예. 좀 타 지역에도 형평성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예. 좀 여론을 모으고 공론화하고 또 지혜를 좀 발휘하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을 그냥 처음부터 배제하지 말고 예. 혹시라도 좀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체로 보면 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좀 반대 여론이 조금 높아서 항상 이제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모든 군민이 조금 협심하고 군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는 조금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저희 사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유치해서 좀 기쁜 소식을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경기도에서 가장 조금 소외받고 특별한 희생을 계속 강요받는 입장에서 가평군이 이번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군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협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자수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